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중하게 모았던 돈을 다 잃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이 기준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금이라도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 이 소중한 돈을 저는 잃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투자 기준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부자들이 반드시 끊어내는 3가지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저희 소장님께서도 많이 배워서 정말 우리가 같이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런 부자인 분들은 이걸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남과의 비교.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을 계속 비교하게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아파트가 한 채밖에 없는데 내 친구는 뭐 2채가 있고 3채가 있고 자산이 더 많다고 하면 상대적인 이 비교를 통해서 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요.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한창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뭐 벼락거지. 그러니까 나는 집이 없는데 내 지인은 집을 사서 그게 몇 억씩 올라 버리니까 거기서 나는 실제 거지가 아니면서도 상대적으로 내가 거지라고 느낄 만큼 그런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정말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내 집 하나 겨우겨우 사가지고 거기서 7년을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데로 갈아타기 하면서 이 자산이 막 이렇게 몇 억씩 오르는 거 보면서 제가 여기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게 된 거지만 그 시기에는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실패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저를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남과의 비교를 계속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게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나도 빨리빨리 다른 사람만큼 자산을 늘리겠다라는 그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결국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영끌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겨우겨우 이런 돈을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끌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최근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 버리면 이 대출 이자가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거의 예전에 내던 금액의 2배, 3배 정도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내 바로 가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한 번씩 우리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일절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절대 이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저는 뭐 블로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도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도 거의 6년, 7년 이상씩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웃이 되게 많았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거의 제가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제 블로그 이웃이 거의 5천에서 한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 지인분이 블로그 이웃을 빠르게 늘리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거의 8천 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이 결과를 딱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나 뭐 했지? 그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도 유튜브도 거의 6년, 7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최근에 거의 제가 10만 구독자를 넘었는데요. 저는 되게 성장이 느렸어요. 제가 그런 스킬도 하나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게 5년, 6년이 지나서 제가 구독자가 이제 1000명 넘고 1만 명 되고 이런 식으로 늘었거든요. 그 전에는 거의 100명도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제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거의 1년도 안 돼서 몇만 명을 찍어버리더라고요. 3만 명 이렇게 찍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것들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비교가 되게 쓸모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서 이 사람을 이겨버리고 또 이 사람을 이겨버린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계속 있거든요. 그럼 나는 계속 그 사람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럼 나는 이걸 즐기지도 못하고 계속 그걸
해내야,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그 강박감에 내가 시달리게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게 투자에 있어서 똑같았던 것 같아요. 투자도 내가 자산을 만약에 어떻게든 20억을 늘렸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 30억인 사람을 넘어서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50억, 나중에 100억, 넘어서려고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게임이 돼요. 그리고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과의 비교를, 부자인 분들 남과의 비교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나와 비교를 하더라고. 나 전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 그리고 시작하고 있는 지금의 나, 그리고 얼마 전에 나, 지금의 나, 계속 그렇게 비교해요.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매일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강의 듣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또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과 비교하면 매일매일이 나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비교하면 나는 매일매일이 성공이에요. 성공. 왜냐하면 그냥 그 이전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하게 되면 나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성공 경험을 매일 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더 열심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인 분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인 분들이 절대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영끌을 안 했어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영끌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부자인 분들이 돈이 많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신용대출을 받았죠. 신용대출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매매와 전세의 갭이 적은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채를 사고 거기서 또 전세가 올라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이걸 보태가지고도 한 채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불려나갔죠. 근데 불려나가다가 자산이 계속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대출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출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이 대출을 계속 갚아 나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대출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최근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우리가 대출이 많은 분들은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대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은 없고 계속적으로 이 시대를 계속 보유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최근처럼 금매가 많이 나올 때요. 이런 금매를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예전부터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사지 않았던 것을 이런 시기에 이 돈을 활용해서 금매를 계속 사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부자인 분들이 더 부자가 된다. 더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끌을 해서 영끌을 한 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걸 어떻게든지 손절해서 판다. 아니면 버틴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버틴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자를 내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분들은 대출도 없고 내야 되는 이자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둔 시드머니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이런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자인 분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게 그 주변의 말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본인만의 그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자산을 늘려서 부자가 된다거나 유명해지거나 하면요. 그 주변에서 계속 이분들에게 조언이랍시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내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내가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게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내가 모았던 그 자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맞벌이를 해서 꾸역꾸역 정말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있었어요. 2억 정도를 이렇게 모으셨대요. 그걸 잘 활용해서 자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은데 정말 평소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내가 이 돈 굴려줄게. 내가 이거 잘 굴려줄게 라고 해서 이분에게 이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이 돈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이자를 조금씩 갚았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또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소중하게 모았던 돈을 다 잃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이 기준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금이라도 기준이 있었다고 하면 이 소중한 돈을 저는 잃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투자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투자 기준은 뭐냐면 구축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축은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든 나는 상품성이 좋은 것을 산다라는 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여러 개를 하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를 사도 나는 제대로 된 걸 사자라는 그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부동산 상승기에 공시가격 1억짜리 뭐 그런 투자, 정말 갭이 하나도 들지 않는 무갭 투자, 아니면 정말 1,0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투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게 확실히 수익이 난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저의 이 투자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돈들을 뭉쳐가지고 그래도 상품성이 좋고 그래도 신축이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좀 대장급 입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개를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된 걸 사자라는 기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락기가 오든 뭔가 장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괜찮은 애들은 확실하게 그 수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 안에서 이걸 받쳐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빠지더라도 다시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걸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인 분들은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나의 기준을 확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인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는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한 투자, 영끌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나의 기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그런 부자인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책에서 그런 부자인 분들을 보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소치님들께서도 또 그런 좋은 점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현실에 적용을 해나간다면 분명히 정말 내가 원하는 그 부자의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